주택 임대 사업자의 면세 사업장 현황 신고하는 방법을 5분 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주택 임대 사업자로 사업자 등록해야 하나요? 주택 임대 사업자 임대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왜냐하면 2018년도까지는 2천만 원 이하로 주택 임대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아예 과세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됐었는데 2019년도 기소분부터는 2천만 원 이하의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해서도 신고를 해야 하고 사업자 등록도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 수가 몇 개인지에 따라서 과세된 내용이 좀 달라지는데 해당 내용을 좀 보면 내가 세대 합산 1세대 1주택자다 라고 한다면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사업자 등록 또한 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만약에 그 주택이 기준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한다 라고 하면 해당 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월세에 대해서는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고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내가 만약에 주택을 2개 보유하고 있다면 이때는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여부를 가리지 않고 무조건 월세가 발생하면 사업자 등록도 해야 하고 소득세 신고도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내가 3주택 이상 보유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월세뿐만이 아니고 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까지도 합산해서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잖아요. 소득세 신고는 둘째치고 사업자 등록을 계속 해야 하는지 여부잖아요. 반대로 그러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의 불이익이 뭐냐라고 해서 살펴보면 첫 번째로 주택 임대 사업을 하면서 요건이 맞았을 경우 각종 세금에 대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데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무조건 혜택을 단 하나도 받을 수 없다. 두 번째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매출 금액의 0.2%로 볼 수 있죠. 혹시라도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발생되는 소득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 신고는 제대로 해야지만 큰 불이익, 큰 가산세는 피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해당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주택 임대 소득이 2천만 원 이하로 발생하는 부분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택 임대 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자, 그래서 주택 임대 사업자로 나는 이제 등록을 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챙겨야 되는 거는 2월 10일까지 면세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어떻게 신고서를 작성하면 되는지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로 봐야 되는 서류는 사업장 현황 신고서고요. 우리는 주택 임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작성해야 되는 서식은 주택 임대 사업자 수입 금액 검토표라고 볼 수 있어요. 둘 중에 어떤 것부터 작성해야 되냐라고 물으신다면 이 수입 금액 검토표부터 작성을 해서 그 다음 현황 신고서를 작성하면 좀 쉽거든요. 수입 금액 검토표부터 보면 첫 번째로 나오는 기본 사항은 여러분들 이름이랑 주민번호 쓰시면 되세요. 두 번째 총 수입 금액 명세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내가 임대하고 있는 건물이 여러 개라고 한다면 이 임대 건물 1, 2, 3의 각각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세요. 해당 임대 이 부동산의 소재지 그리고 종류라는 건 뭐 단독주택인지 다가구주택인지 이런 거 작성하시면 되시고 취득일자, 건물의 면적, 임차인의 기본적인 정보 이렇게 적으시면 되시는데 가장 어려운 사항은 아무래도 여기 19번에 나오는 보증금 등의 수익금액과 관련된 사항이 아닐까 싶어서 해당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해당 내용은 임대 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 계산과 관련된 사항으로 보시면 되시거든요. 먼저 이 간주 임대료는 누구나 다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부부 합산 3주택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서 해당 주택의 임대 보증금이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하게 된다면 그때 요 간주 임대료를 계산한다 볼 수 있는데 참고로 3주택을 셀 때 아예 제외되는 주택들이 있거든요. 해당 주택의 호별, 세대별 전용 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해당 주택의 기준 시가가 2억 원이 넘지 않는다라고 하면 아예 주택수에서 제외된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왜 40제곱미터 이하짜리 원룸을 뭐 100개, 200개씩 전세로 임대하게 되면 아무런 소득 금액이 잡히지 않는다라는 게 그런 내용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오늘 가져온 사례를 보면 A, B는 부부이고요. 각각 2주택씩 보유하면서 임대하고 있습니다. 임대 보증금은 A는 10억 원을 받았고 B는 3억 원을 받았어요. 둘 중에 어떤 사람이 간주 임대료를 계산해야 되나요? 부부 합산 3주택 이상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 다 주택수에는 들어가지만 3억 원 초과해서 임대료를 받은 사람은 A뿐이기 때문에 A만 간주 임대료를 계산한다 보시면 되세요. 간주 임대료 어떻게 계산하는지 보면 10억 원에서 3억 원 뺀 금액에다가 그럼 7억 원이 되겠죠. 7억 원에 60% 곱해서 여기에 2.1% 즉 정기예금 이율을 곱해서 간주 임대료 계산한다 보시면 되시는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10억 원을 받고 1년 내내 임대했다라고 한다면 간주 임대료는 882만 원 이렇게 계산이
계산이 되고 그렇게 됐을 때 19번 란에다가 882만 원 적으시면 되시겠죠? 이렇게 해서 수익금액 검토표를 다 작성을 했다면 사업장 현황 신고서로 오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계산했던 19번의 내용과 해당 금액이 모두 다 여기 1번의 가로 1번 수익금액에 들어온다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수익금액 구성 명세라고 해서 그래 너가 매출이 일어났는데 그 매출 발생시키고 어떤 증빙들을 발행했느냐라는 질문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주택 임대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임대료 받고 뭘 발급해 주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기타 매출란에다가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에는 내가 임대 사업과 관련해서 뭐 계산서, 세금 계산서, 신용카드 등을 수취하게 됐다면 얼마를 수취했는지 내용을 쓰시면 이걸로 사업장 현황 신고서 끝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해당 내용은 2월 10일까지 신고해야 된다는 것 잊지 마세요. 근데 비밀인데요. 주택 임대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 현황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가산세가 없습니다.